오래된 친구인데 인연을 정리해야겠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보면 가장 상처가 되는 게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맞아요. 이 세계 때문에 우리 관계가 진짜 끊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배경도 좀 다르죠. 예, 셀코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더 좀 화사한 곳으로 좀 옮겨 나왔습니다. 여기는요, 우리 셀코 가족에게 아주 익숙한 박산미 교수님이 계신 힐링 캠퍼스로 왔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뜬금없이 애정 고백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예. 사실 이제 일단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셀코TV에서 이제 다룬 질문이에요. 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관계는 친구다? 아니다? 가족이다? 저는 사실은 반반이 제일 적합하긴 한 것 같아요. 반반이다. 네. 친구만하고도 좀 살기도 그렇고 네. 가족이 있는데 네. 또 가족 때문에 친구 만나는 거 희생할 수 없고 해서 네. 그냥 반반.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네. 그렇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가족도 가족 나름, 친구도 친구 나름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이 들수록 제일 네. 마음 편하고 또 만나고 나면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네.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축복, 친구라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를 위해서 참 잘해주고 있고 너무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네. 가장 비수를 찌르고 맞아요. 가장 찬물을 끼얹는 게 네. 그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한마디에 막 허물어지고 친구의 말 한마디에 평생 트라우마로 시달린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요즘 뭐 스님들, 목사님, 신부님까지 뭐 친구 다 필요 없다, 가족도 필요 없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가족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시면 많죠.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예. 가족이 진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가장 상처가 되는. 근데 제가 가족들 만나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오해도 많고 오래된 섭섭함도 많고 네. 그래서 알아야 서로 사랑하기가 쉬운데 서로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네. 그래서 몰라서 서로 미워하고 오래된 또 한이 많지 않나. 네. 근데 대화를 통해서 화해하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근데 뭐 한마디 대화로 확 풀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진심을 참 털어놓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족에게 내가 덕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수록 섭섭함과 억울함이 커지는 것 같아요. 기대를 또 하잖아요. 맞아요. 가족이니까. 사실은 뭐 딴 사람들이 안 보면 그만이지만 네. 가족과 절연하면 패륜이라고 또 이렇게 멍해를 씌우는 네. 분들도 많아서 네.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가족 네.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다 애를 쓰기도 하잖아요. 가족 관계가 좀 단단해져야 된다는 건 수많은 연구 네. 자료도 밝혀져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나이 들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나이 들면 뭐 더 성숙하고 뭐 부록 뭐 이런 거 넘으면 굉장히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더 어렵죠? 사실 우리가 나이 든다고 해서 인간관계의 기술, 소통의 기술이 네.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이 들수록 소통을 더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 사이에 한국 가족들만 많이 쓰는 특이한 그 대사들이 있어요. 네. 제가 대학원에서 심리학 가르치는데요. 70%가 유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유학생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한국 사람들 우울증 그리고 막 자존감 낮음 왜 그런지 드라마 영화 보고 알았대요. 한국인들은 너무 착하고 자기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자기를 돌볼 줄 모른다.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대사를 너무 많이 쓴대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게 사랑 아니야? 이 말을 너무 많이 쓰더래요. 맞아. 가족들 사이에 제일 많이 쓰고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한국은 학교 다닐 때 독심술을 가르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 안 하는데 그 마음을 알아줘요? 그래서 그 대사와 더불어서 한국 드라마 영화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섭섭하다는 대사를 너무 많이 쓰더래요. 그래서 저는 가족 사이에 우리가 섭섭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것도 너무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환상과 기대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나이 들수록 너무 억울함과 섭섭함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너무 공감을 하고요. 네. 저는 뭐 기자 생활을 30여 년 하면서 네.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에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족 관계가 딱 맞아요. 되면 맞아요.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무시를 치거나 친구한테 속상하면 몰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엄마가 네. 우리 딸이 왜 나한테 하다못해 최근에는 손자가 저한테 한 말까지 걔가 뭘 네. 알겠어요. 지금 네, 작가님 말씀 속에서 또 답이 하나 나왔어요. 예.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게 사랑 아니야?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대사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래요. 3위가.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네.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아니 저 말을 왜 참고 참다가 너무 속상할 때 하냐. 네. 평소에 내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지,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 알아줄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냐고. 맞아요. 네. 평소에 생색도 좀 내고 깨우쳐 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은근히 저희가 억압을 받고 자랐어요. 우리 감정 표현하는 네, 건.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 딸바보, 네. 아들바보라는 단어는 네. 있을 수가 없었어요. 딸을 너무 사랑한다든가 뭐 우리 아들 했도 그때 굉장히 네. 욕먹기 쉬운 맞아요.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내 새끼만 이쁘다고 그러면 또 아이고 뭐 너만 새끼냐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사랑도 표현을 할 줄 몰랐고 참아야 되고. 예 네. 섭섭하다는 네. 얘기 좋다 하면 엄마가 또 왜 그래 아니면은 뭐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너무 고정관념이 있어서 맞아요. 이게 이제 묵히고 네. 와서 외국인들에게 논문 자료로까지 등장하게 맞아요. 된 네. 게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 교수들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한국인들은 왜 배우자를 칭찬하거나 자식 칭찬을 하면 괴로워하는지 물어봤어요. 막 이렇게 뭐 너무 이제 배우자가 너무 멋지다 또는 이 집에는 너무 예의 바르다 어쩜 이렇게 어른들한테 잘하냐 이렇게 외국인들이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기는요. 아유, 얼마나 아니에요. 이 배우자가 맞아. 둘이 있을 땐 나쁜지 내 맞아, 자식이 얼마나 부족한 아이인지 그래서 칭찬한 사람이 무한해지더래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강박성이 강박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는 배우자와 자녀 칭찬을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냐 이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거 외국에는 그때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네. 우리 대통령 네. 부부에게 네. 메리드 업, 네. 당신은 결혼을 해서 네. 신분이 상승됐다, 그러니까 배우자 잘 만났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제가 이제 네. 제 남편을 보고 있죠. 메리드 다운. 내가 메리드 다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묘한 문화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새 보니까 사실 나이 들면 네. 그 남편하고 여행도 가보고 하지만 네. 재밌는 건 역시 친구더라고요. 친구다. 네. 네. 나이 들어서부터 친구가 만남은 잦지만 잦다 보니까 또 우리가 실수를 해서 50년 우정이 무너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왼수가 네.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된 게 많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네. 친구끼리 나이 들수록 좀 더 유치해지는데 맞아요. 우리가 저는 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맞아.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60대 이후에 친구들하고 더 많이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 사이의 갈등 때문에 많이 문의를 하시고 남자분들은 60대부터는 무조건 가족 문제예요. 내 배우자, 내 자녀와의 관계. 근데 여자분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오래된 친구인데 인연을 정리해야겠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보면 가장 상처가 되는 게 자식 자랑.
이게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아, 예. 상처를 받는군요. 네, 그래서 정말 자식 자랑은 친구가 먼저 네 자식 잘 됐다, 부럽다,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는 감사히 받고 밥을 사고 내가 먼저 내 자녀 자랑을 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맞아요. 관계 맞아요. 끊기는 1순위 압도적인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남편 자랑이나 부인 네. 자랑해도 얄밉긴 해요. 근데 60대가 넘어가면 네. 또 네. 피해야 될 자랑이 네. 있어요. 네. 손주 자랑. 왜냐하면 네. 손주가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결혼을 자녀들이 네. 안 했거나 네. 했는데 네. 안 생겼거나 안 네. 낳기로 했거나 근데 그거 중에서 막 손주 네. 사진 보여주고 맞아요. 예, 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타격을 받아서 네. 저 문정희 씨 네. 친해서 아, 얼마 네. 전에 만났는데 네. 그분은 제 네. 딸의 결혼식 네. 주례를 서주신 네. 선생님이라서 너무 이물 없이 선생님 제 손자가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례 주신 그 커플이 이제 애가 네. 이게 컸어요. 보여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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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생겼거나 똑똑해서 네. 아니라 그냥 이게 컸다라는 데 아유 이쁘네 하고 이제 또 제가 그 아이가 뭐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아우 진짜 막 덕담을 해주시더니 근데 인경 씨 친구들한테 가서는 손주 자랑하지 마. 그때 네. 뜨끔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이제 혀를 깨물었으면 됐을 텐데 선생님이니까 하죠라고 했지만 그랬더니 그분이 조심을 나한테 앞에서도 조심을 해야 친구들 앞에서도 안 하게 돼. 정말 이게 예. 중요한 것이 예. 저는 1번 자식 자랑하지 마라. 네. 이제 거기에 손주 자랑 들어가는 예. 거고요. 2번이 배우자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가 돈 자랑하지 마라. 이 세 개를 정말 강조해요. 맞아. 이 세 개 때문에 우리 관계가 진짜 끊어집니다. 근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이게 왜 위험하냐면 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당연한 게 축복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가진 사람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모두가 자식 있고 또 모두가 자식이 또 이제 뭐 평범한 수순을 밟을 것 같지만 나이 들수록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요. 또 나이 들수록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식이 있지만 없는 게 훨씬 나은 어마어마한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병든 사람도 있고 네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상담을 한 케이스 했는데 이분은 이제 딸은 중증 장애인이고 아들이 대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부럽지 않은 이제 또 결혼을 했어요. 정말 변호사 며느리 봐서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효자다 효자. 이 아들이 이제 이혼한 거예요. 이혼하고 이제 정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좋은 사람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오전에 얼마나 많이 우셨냐면 30년 된 계모임을 오늘부터 끊었다고 하셨어요. 어머. 안 간다. 그래서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는 이제 중증 장애인인 내 딸은 당연히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정말 내 아들에게 올인했는데 아들이 이혼해서 지금 또 혼자 있고 나는 이제 손주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가면 전부 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진대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잘 그냥 들으면서 부럽다 잘 됐다 해봤더니 친구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아니라 얘는 괜찮은가 봐 생각하고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그래서 저도 함께 많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하고도 불임인 부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근데 자식 자랑보다 손주 자랑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더 부럽대요. 왜냐하면 그럴까요? 세상에 자식은 좀 밉기도 해도 손주는 무조건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중요하네요. 손주 맞아. 자랑도 참자. 네. 그다음 가족이나 뭐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트로피가 아니잖아요. 내 트로피가 아니다. 예, 내 트로피가 아니고 그리고 장기하 가수의 노래처럼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를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너한테 네. 들려줄 말이 있어. 네. 나 별일 없이 산다. 이게 별일 네. 없이 산다라는 게 보통이 아니라 특혜고 은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별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당연한 게 아닌가를 이제 맞습니다. 느끼면서 네. 나이 들수록 다짐을 하지만 또 저 역시 이렇게 박 교수님 앞에서 얘기해놓고 저더러 모르게 며칠 뒤 친구 보면 내 손주 봐라 많이 컸다 이러고
근데요 작가님 정말 그래요. 저희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50대 60대부터는 배우자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상관없이 예. 배우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질수록 내가 갑자기 아프면 누가 날 응급실에 데려가지? 그래서 어떤 배우자고 못난 배우자, 성질 더러운 배우자여도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그때 딱 알맞은 시기에 결혼해서 이쁜 아이를 낳아서 이게 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은총이고 축복이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견뎌낸 일이긴 네. 한데 이제 그 당시로는 네. 너무 약간 이게 지옥 같구나. 나 벌 받으려고 태어났나? 뭐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죠. 뭐 결혼하자마자 뭐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한 1년 반 간병하다가 대상포진도 걸렸었고, 근데 그 뒤에 우리 남편이 이제 백수가 부도를 깨끗하게 내주셔서 거지가 됐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고부터 한 2년 뒤에 친정엄마 중풍, 그러니까 치매가 되셔서 그 무렵 때는요, 그분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요, 제가 저를 괴롭혔어요. 어떡해요. 왜 나는 이러고 살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힘들지? 내 친구들한테는 안 일어나는 일들인데. 네, 왜 나는 벌 받으려고 태어났나? 다 겪어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제가 저를 괴롭히고 나를 못마땅해 하는 네. 시절이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5, 60대 여성분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이런 자기 돌봄을 못한 분들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인생을 정말 헛살았다. 이런 공허감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방금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30, 40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폭풍 같은 인생을 네, 살면서 네. 내가 나를 보살피지 못했다. 근데 지나고 생각하시니까 너무 기특하시죠. 내가 그때 정말 잘 버텼다. 어떻게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엄마 두 분을 다 케어하고 그 정말 모든 재산을 없앤 내 남편을 내가 수용하고, 와, 그 어린 내가 어떻게 그걸 잘 견뎠을까? 너무 대견하지 않으세요?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쵸? 대견한 것 같지만 제가 좀 더 현명했으면 다 못하겠다. 지나놓고 보니까 네.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그다음에 또 학교 다닐 때는 그 착한 학생이 돼야 된다는, 결혼하고 나면 진짜 훌륭한 부모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굉장히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뭐 싫어하는지조차도 못하고 남들의 눈에 잘 보이려는 이런 것들로 나를 이렇게 묶어놨나.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못 돌볼까요? 지금도 제가 작가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엄마가 사는 걸 보고 배웠어요. 늘 희생하고 늘 그걸 당연하게 감수하고 참는 모습. 근데 이제 이렇게 60대가 된 지혜로운 여자 선배들이 나 후회되더라. 맞아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네. 진짜 그 나이에 기특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일기를 써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헛산 것 같고 내가 그때 왜 다 참고 견뎠지? 나 그때 그냥 다 버리고 내 삶을 살 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참 잘 견뎠고 대견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혼을 안 하고 버텼다면 안 하고 버틸 만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참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덕본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그땐 너무 미운 인간이었는데 이 인간이 60 넘고 나이 들고 보니까 내가 어디 갈 때 운전도 잘해주고 내가 아플 때 진짜 국도 끓여주고 아, 있는 게 훨씬 배우자 있는 게 낫구나 뒤늦게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내가 젊었을 때 희생했던 것들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한테 칭찬도 좀 해줘야 돼요. 아, 진짜 잘 견뎠다. 너니까 잘 견뎠다. 너니까 잘 참았다. 그래서 자식이 우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그 자식을 보면서 야, 내 덕분에 네가 이렇게 잘 컸구나. 자식한테 의지할 필요는 없고요. 나 혼자 진짜 내가 한 생명 잘 키워냈다. 내가 나를 좀 칭찬하고 이렇게 나를 인정하는 좀 연습을 하고 글을 좀 쓰시면 참 좋겠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났는데 네.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꽤 계시더라고요. 네. 시아버지들은 많이 네. 돌아가셨는데 근데 96세, 94세 건강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아직도. 그래서 그분들의 비결이 뭐야? 네. 유전자일까? 뭐 네. 식생활일까 했더니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뭔가요? 러브 마이 셀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시대에 상관없이 그때부터 뭐 이거는 엄마가 먹어야 된다. 뭐 이거 챙겨놓고. 그 제 친구 시어머니는 90대신데 지금도 이런 그 장신구를 새로 사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그 동네 아파트 상가의 큰 손이래요. 거기서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네. 유행하는 거 다 아시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변하신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그러셨대요. 저는 부모님 유품 정리하잖아요. 그때 이제 딱 드러나는데요. 자기를 잘 돌보시고 스스로의 행복을 잘 이제 창조하면서 사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속옷이 구멍 나고 해지고 이런 거 없대요. 근데 보면 정말 자기를 못 돌보고 평생 희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다 늘어난 팬티, 그리고 자식들이 어버이날 이런 데 사들인 잠옷, 그리고 새 속옷 세트, 내복 세트, 이게 그대로 장롱 속에 맞아. 7, 8년 묵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꺼내 보시고 새 거 못 입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 오면 줘야겠다 생각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수록 우리가 속옷 정말 좋은 거 입고 누가 좋은 선물 사주면 누구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팍 뜯어서 내가 해야 돼요. 네. 팍 뜯어야 돼. 립스틱이 됐던 향수가 됐던 맞아요. 네, 바르고 뿌리고.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거 선물해주면 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잘 그렇게 못하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포장 확 뜯고 엄마 이거 환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니까 엄마 이거 입고 이거 바르시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76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엄마의 양육을 못 받아보고 본인의 양육도 못 해본 우리 엄마. 그래서 우리 엄마도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키워보자. 저희 엄마가 딸기 사러 가서도 자꾸 세일하는 거 싼 거 고르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엄마 손을 딱 쳐요. 제일 좋은 거 먹자. 우리 많이 먹지도 않는데 딸기 씻을 때도 자꾸 상한 부분 이런 걸 엄마가 먼저 드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일 예쁘고 제일 큰 거 내 입에 먼저 3개 넣고 가족들 주는 거 연습하자. 사실 엄청난 게 아니에요. 뭐 크루즈 여행 나한테 시켜주고 명품 사서 가방 들려주고 이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자존감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자존감은요, 생활 속에서 남들이 안 보는 사실 좋은 벽에, 그리고 정말 촉감 좋고 화려한 꽃잎을, 그리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다 해진 수건 아니라 호텔용 수건도 10,000원도 안 해요. 맞아요. 네. 호텔용 수건 집에서 쓰면 매일 호텔에 몇천 있는 거 원이에요. 같잖아요. 네. 그래서 수건,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진짜 정말 느낌 좋고 향기 좋은 바디로션만 나한테 잘 발라줘도 네. 되게 내가 귀한 사람 된 것 맞아요,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 남들이 안 보는 거 이런 거 나한테 좀 잘해주자. 네. 사실 우리 뇌가요, 타인이 나를 칭찬할 때도 네. 이 전두엽에서 세로토닌, 네.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내가 나를 감싸 안고 정말 잘했어. 내가 나를 토닥토닥.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나를 쓰다듬을 때 세로토닌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저 칭찬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잘해서 엄마 잘했지라고 하면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그리고 네 나이에 그렇게 막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여전히 그러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너무 속상해서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엄마가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기 돌봄도 못하고 딸한테 못하는 거야. 바로 이해하고 이제 방법을 저는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이거 나 너무 잘했지. 나 지금 엄마한테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그 다음 말은 하지 마. 이러고 방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엄마한테 자꾸 엄마 이렇게 하면 딸이 기분 좋아. 엄마 이럴 때도 무조건 예쁘다고 하면 좋아. 제가 자꾸 엄마한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76세인데도 자기 돌봄을 배우고 습득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변하셨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옷을 사줘도
바꾸러 가세요. 비싼 거 하나 사주면 가서 싼 거 3개로 바꿔오고. 딸 너무 속상하거든요. 속상하죠. 또는 환불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안 사줘.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엄마가 진짜 많아요. 많죠. 근데 요즘은 자꾸 제가 자기 돌봄을 훈련시켰더니 어떻게 변하셨냐면 네. 저희 엄마 저보다 훨씬 몸이 크세요. 네. 제가 옷을 샀는데 옷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 입자 이러고 뺏어가세요. 와.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엄마 그거 내 옷 아니야? 물어봐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다. 네. 네. 아이고 너무 예뻐서 내가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와. 그리고 얼마 전엔 언니가 저 입으라고 옷을 사왔는데 그거 나 입자 이러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과도한 성장이신데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이제야 드디어 엄마가 자기 돌봄을 할 줄 알게 됐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자기 돌봄을 할 줄 알게 되면서 저를 칭찬하는 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엄마가 자녀에게도 칭찬할 줄 알고 자녀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자녀한테 효도하는 거고요. 저는 자녀에게 효도 이 네. 단어 좋다. 제가 얼마 전에 진서연이라는 연기자가 네.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또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마 맞벌이를 하셨던 것 아, 같아요. 굉장히 바빠서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연기자라는 직업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디션.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엄마의 케어를 받아본 적 없는 딸들이 엄마가 되었을 때 똑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 20세부터는 내가 나의 양육자다. 내가 나의 엄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자꾸 개발하고 맞아요. 그래야 새 유전자가 창조돼요. 그래서 내가 잘 나를 돌보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유산이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자기 돌봄을 못하는 삶을 사셨어요. 늘 희생하고 늘 참고. 그러니까 엄마 늘 우울하셨죠. 그러니까 저도 그 엄마를 보면서 저게 여자의 삶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늘 야단치고 늘 저의 단점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와도 저희 엄마한테 지금도 잘 말 안 해요. 오늘은 더 뚱뚱해 보이더라. 오늘은 화장이 왜 그러냐. 오늘은 옷을 또 왜 그런 걸 입고 나갔냐. 머리는 왜 네. 괜히 앞머리는 왜 그렇게 잘랐냐. 근데 이게 해석을 잘해보면 나는 네가 더 날씬하고 이쁘다는 말 들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더 사랑과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한테 이런 사랑과 돌봄을 못 받아봐서 본인한테도 칭찬을 못 해주고 딸한테도 계속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저에게 이제 결정을 한 게 나도 나의 엄마로 나를 진짜 귀하게 잘 키우는 걸 이제부터 쭉 해보자. 저는 이제 또 다른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남한테 차마 말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은 써요. 네. 꼭 써요. 그랬는데 제가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저를 왜곡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 보여주라고 쓴 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면 누가 저를 칭찬해 주겠어요. 맞아요. 이 나이에 이게 어디야. 뭐 너무 다행이다라든가 기분이 좋았다라든가. 진짜 좋은 말씀 지금 네.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기록하자라고 네. 했는데 기록도 후회되는 거, 인생이 허무하다, 왜 사나 이런 기록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게 칭찬일기와 다행일기를 쓰자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이란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네. 매일매일 아주 짧아도 돼요. 오늘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 3문장. 네. 3문장씩 쓰면 1년에 1095번 나를 칭찬하게 된대요. 그리고 다행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훌훌 털어버리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었어. 참 다행이야. 다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너무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떨쳐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칭찬일기, 다행일기를 쓰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할 거예요. 자기 돌봄을 잘 못하고 가족과 친구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 분들 이제 집단 치료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때 저희는 뭐 하냐면 이게 저희가 나비손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나를 끌어안고 토닥토닥 하면서
눈 감고 따라합니다. 사실 내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참 고생 많이 한 어린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잘 살지 못한 것 같지만 내가 살면서 잘한 걸 생각해 보면 진짜 많아요. 내가 참아온 것들,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참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됐고요. 그렇죠. 내가 잘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만큼 버텼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특한 아이야. 기특한 아이야. 놀라운 아이야. 놀라운 아이야. 너가 참고 견딘 것들이 너가 참고 견딘 것들이 오늘 우리 가족을 만들었어. 오늘 우리 가족을 네. 만들었어. 이제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줄게. 이제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줄게. 내가 너의 양육자가 될게. 내가 너의 양육자가 될게, 인경아. 네, 이제 명랑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보자. 이제 명랑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보자, 인경아. 눈 감고 잘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 기특한 아이야, 놀라운 아이야. 남들한테 네. 친절한 대우 받거나 네. 남편의 다정한 한마디 기대하지 말고 혼자 스스로 있을 때 자기에게 가장 사랑한다, 기특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신이 되고 네. 매일매일 그런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감사했어요. 또 놀러 오세요.